20년 만의 재회, 그리고 밝혀진 비밀과 배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종 모양으로 표시되어 있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최신 영상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66세의 박민수는 아침 일찍 낚싯대를 챙겼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가슴 한켠에는 여전히 아내 은희의 빈자리가 크게 남아 있었다. 실종 신고 후 끝없는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7년 전 법원의 실종 선고로 사망 처리되었다. 오늘은 좀 멀리 나가볼까? 민수는 지인에게 추천받은 강원도의 한 유료 낚시터를 찾아 나섰다.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낚시터는 한적한 산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저수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어서 오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무심코 관리사무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은희?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밝은 미소로 다가왔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걸음걸이.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민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자신의 아내 은희였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는데요. 은희는 민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었다. 저기, 혹시? 그때 사무소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민수보다 몇 살 어려 보이는 그 남자는 은희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팔을 둘렀다. 은희는 그 남자를 향해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손님이 좀 안 좋아 보이셔서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었고 다른 남자와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다. 민수는 낚시를 포기하고 곧장 마을로 내려왔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지역 경찰서였다. 혹시 20년 전 이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젊은 경찰관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20년 전이면 제가 여기서 근무하기 전인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경찰이 찾아온 자료는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20년 전 8월, 인근 설악산에서 한 여성이 추락사고를 당한 기록을 민수에게 전해주며 사고자의 사진도 함께 주었는데 자신의 아내가 분명했다. 신고자는 최진우라는 남자였고 피해자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원 미상의 여성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 여성이 기억상실증을 앓았다는 기록이 있네요. 보호자인 최진우 씨가 데려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최진우.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20년 전 은희가 자주 언급하던 회사 동료의 이름이 아니었던가. 민수는 더 자세한 조사를 하고자 곧장 사설탐 정사무소를 찾았다. 40대의 탐정 강수진은 민수의 이야기를 듣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한 사건이네요. 일단 최진우라는 사람의 과거부터 파헤쳐 봅시다. 20년 전 여름의 이야기. 은희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41세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 산 속옷이 들려 있었다. 민수가 출장을 간 날이었다. 여보, 3일 후에 돌아올게. 민수의 전화를 받고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곧장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다. 남편 출장 갔어. 나도 곧 나갈게. 최진우의 답장은 즉각적이었다. 알았어, 거기서 보자. 은희와 진우의 관계는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묘한 끌림을 느꼈다. 진우는 37세의 미혼 남성으로,
은희보다 4살 어렸지만 성숙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다. 회사 일, 취미, 인생 이야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빠져들었다. 은희는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설렘을 진우에게서 느꼈다. 설악산 근처의 작은 별장. 진우가 예약해둔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만났다. 늦었어, 미안. 은희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진우가 그녀를 안았다. 거친 포옹이었다. 은희는 진우의 품에 안긴 채 눈을 감았다. 보고 싶었어, 정말. 진우의 손이 은희의 허리를 감쌌다. 두 사람은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진우는 은희를 벽에 밀어붙였다. 아, 은희의 신음이 새어나왔다. 진우의 입술이 그녀의 목덜미를 탐했다. 뜨거운 입김이 피부를 스쳤다. 진우야, 은희, 너무 보고 싶었어. 진우의 손이 은희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옷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은희는 오늘을 위해 준비한 검은색 레이스 속옷을 입고 있었다. 이거 나를 위해 입은 거야? 진우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당연하지. 당신만을 위해서. 진우는 은희를 안아 올려 침대로 향했다. 부드러운 침대 위에 은희를 내려놓고 진우는 그녀 위로 몸을 숙였다. 오늘은 절대 보내주지 않을 거야. 난 갈 생각도 없어. 두 사람의 몸이 하나로 엉켰다. 진우의 손이 은희의 몸을 더듬었다. 부드러운 곡선, 따뜻한 체온, 모든 감각이 살아났다. 아, 진우야.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우의 입술이 그녀의 가슴을 향했다. 레이스 브라가 벗겨졌다. 진우는 천천히 하지만 집요하게 은희의 몸을 탐구했다. 여기가 좋아? 응, 거기.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다. 진우의 손이 은희의 팬티 안으로 들어갔다. 뜨겁고 축축한 곳. 은희의 몸이 반응했다. 이미 이렇게 젖어 있네. 당신 때문이야. 당신 생각만 해도. 진우는 은희의 팬티를 벗겼다. 완전히 벗은 은희의 몸이 침대 위에 드러났다. 41세의 몸이었지만 여전히 탄력 있고 아름다웠다. 완벽해. 정말 완벽해. 진우도 옷을 벗었다. 단단한 근육, 넓은 어깨. 은희는 그의 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빨리, 빨리 와. 진우가 은희 위로 올라탔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세상에는 그들 둘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사랑해, 은희. 나도 사랑해. 진우가 천천히 은희 안으로 들어왔다. 은희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아, 아. 진우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그러다 점점 더 격렬하게. 더 세게. 은희의 요구에 진우는 더욱 깊이, 더욱 강하게 움직였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은희, 진우야. 아, 좋아. 너무 좋아. 땀이 흘렀다. 숨이 가빠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은희의 다리가 진우의 허리를 감았다. 더 깊이, 더 가까이. 나 갈 것 같아. 나도. 같이 가자.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절정에 도달했다. 은희의 비명과 진우의 신음이 겹쳤다. 몸이 떨렸다. 정신이 하얗게 변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진우는 은희 옆으로 누웠다.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봤다. 매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은희가 진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다. 남편하고는
이런 적 없었어. 그 사람 얘기는 하지 마. 지금은 우리 둘만 생각하자. 진우가 은희를 꼭 안았다. 은희는 그의 품에서 행복을 느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잠시 후 진우가 다시 은희를 향해 몸을 돌렸다. 한 번으론 부족해. 오늘은 밤새. 그래, 밤새도록.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탐했다. 이번에는 더욱 천천히, 더욱 깊게. 진우는 은희의 몸 구석구석을 입술로 더듬었다. 목덜미, 가슴, 배, 그리고 더 아래로. 아, 진우야. 거기는. 하지만 은희는 막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진우의 머리를 눌렀다. 진우의 혀가 은희의 가장 민감한 곳을 자극했다. 아, 아, 안 돼. 너무 좋아서. 은희의 몸이 다시 한번 떨렸다. 진우는 멈추지 않았다. 은희가 다시 절정에 이를 때까지. 이제, 이제 내가 할게. 은희가 진우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로 올라탔다. 이번엔 은희가 주도권을 잡았다. 천천히 진우 위에 몸을 낮췄다. 은희. 은희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위아래로 앞뒤로. 진우의 손이 은희의 엉덩이를 잡았다. 두 사람의 리듬이 맞아떨어졌다. 더 빨리. 진우의 요구에 은희는 속도를 높였다. 그녀의 가슴이 위아래로 흔들렸다. 진우는 그 모습을 넋을 놓고 바라봤다.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함께 절정에 올랐다. 이번에는 더 오래, 더 강렬하게.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샤워를 하면서도, 소파에서도, 심지어 부엌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탐했다. 내일 등산 갈 수 있을까? 은희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걱정 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돼. 하지만 두 사람이 잠든 것은 새벽 4시가 넘어서였다. 햇살에 눈을 뜬 은희는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예정보다 훨씬 늦게 일어났다. 진우야, 일어나. 너무 늦었어. 5분만 더. 결국 두 사람이 별장을 나선 것은 정오가 다 되어서였다. 설악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1시였다. 오늘은 가벼운 코스로 가자. 시간도 늦었고. 진우의 제안에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등산로를 올랐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등산로 중간쯤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으려던 은희가 발을 헛디뎠다. 돌이 굴러떨어지며 그녀의 균형이 무너졌다. 으악! 조심해, 은희야. 진우가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다. 은희는 10m 아래 계곡으로 떨어졌다. 은희야. 진우는 황급히 아래로 내려갔다. 은희는 바위에 부딪혀 의식을 잃고 있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은희, 정신 차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설악산 청룡 코스입니다. 사람이 떨어졌어요.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30분이 걸렸다. 그 시간 동안 진우는 은희의 손을 잡고 있었다. 제발 살아줘. 병원으로 이송된 은희는 3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제 이름이 뭐예요? 의사는 진우를 불렀다. 외상성 기억상실증입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회복될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진우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다.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제 아내입니다. 이름은 최은희예요. 의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신분증이 산에 두고 왔어요. 나중에 가져오겠습니다.
그렇게 은희는 최진우의 아내가 되었다. 진우는 은희를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로 데려왔다. 작은 낚시터를 인수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20년 후 현재의 이야기. 민수는 탐정 강수진과 함께 20년 전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었다. 보세요. 이게 당시 최진우 씨의 휴대폰 기록입니다. 사고 전날 밤 그와 당신 부인 사이에 수십 통의 문자가 오갔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다. 문자 내용은 명백했다.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증명하는 내용들이었다. 내일 남편 출장 가. 설악산으로 가자. 밤새 함께 있고 싶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민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 계자식이. 강수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더 있습니다. 최진우는 사고 이틀 전에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어요. 피보험자는 자기 자신, 수혜자는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그는 처음부터 부인을 자신의 아내로 만들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상실은 어쩌면 그에게는 행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아내와 더러운 짓을 한 것도 모자라 기억을 잃은 아내를 자기 것으로 만든 최진우. 용서할 수 없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정말.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법적으로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민수는 다시 낚시터로 향했다. 이번에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준비했다. 그는 낚시터 근처 야산에 자리를 잡고 망원경으로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칠을 관찰한 결과 진우와 은희는 여전히 부부로 살고 있었다.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고 낚시터를 관리하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집 창문이 열려 있었고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여보, 20년이 지났는데도 당신을 보면 설레. 진우의 목소리였다. 나도 그래. 내 기억 속에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내 전부야. 은희의 목소리.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가 생각나? 병원에서였지. 내가 깨어났을 때 당신이 옆에 있었어. 그때부터 당신은 내 세상이었어.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민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참아야 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민수는 직접 낚시터로 들어갔다. 은희가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오신 분이시네요. 은희는 여전히 민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20년 전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었다. 네, 이곳이 좋아서 다시 왔습니다. 민수는 최대한 평온을 유지하려 했다. 은희는 밝은 미소로 낚시 자리를 안내했다. 저기 자리가 좋아요.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20년 정도 됐어요. 남편이랑 함께 이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행복해 보이십니다. 은희는 수줍게 웃었다. 네, 남편이 정말 잘해줘요. 사실 저는 20년 전 기억을 잃었거든요. 사고로. 하지만 남편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줬어요. 민수의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아내가 행복해 보였다. 다른 남자와 함께. 그날 오후 진우가 낚시터에 나타났다. 그는 은희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허리를 감쌌다. 오늘 손님 많네. 응, 요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두 사람은 부부의 모습 그대로였다. 민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저녁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다. 민수도 일어서려는 척하다가 다시 앉았다. 그는 어둠을 틈타 두 사람의 집 근처로 다가갔다.
창문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왔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다. 진우와 은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진우의 손이 은희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다. 오늘 피곤하지? 좀. 하지만 당신 옆에 있으면 피곤한 줄 몰라. 진우가 은희의 이마에 키스했다. 부드러운 키스였다. 은희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즐겼다. 샤워하고 올게. 은희가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잠시 후 샤워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은희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그녀는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다. 진우의 눈빛이 변했다. 아직도 아름다워. 진우가 은희를 끌어안았다. 은희는 그의 품에 안겼다. 20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든 30년이든 상관없어. 넌 언제나 아름다워.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처음에는 부드러운 키스였지만 점점 격렬해졌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은희. 그들은 소파에서 서로를 탐했다. 진우의 손이 은희의 잠옷 안으로 들어갔다. 은희의 몸이 반응했다. 침실로 가자. 여기서 하고 싶어? 두 사람은 소파 위에서 옷을 벗기 시작했다. 민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다. 숙소로 돌아온 민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와 다른 남자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탐정 강수진은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20년 전 사고 당시 병원 기록을 입수했다. 박민수 씨, 이것 좀 보세요. 병원 기록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은희가 입원했을 때 의사가 보호자의 신원 확인을 여러 번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진우는 계속해서 미루기만 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최진우는 부인의 실종 신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강수진이 자료를 펼쳤다. 사고 3일 후 서울에서 여성 실종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바로 당신 부인이었죠. 그런데 이 기록을 보세요. 최진우가 사고 발생 지역 경찰서에 신원 미상 여성 보호에 대한 공고를 냈어요. 하지만 서울 경찰과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숨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부인이 기억을 잃은 것을 이용해 자기 아내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20년 전부터 계획된 범죄였다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사고는 우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고 후 그가 취한 행동들은 명백히 고의적이었습니다. 강수진은 더 많은 자료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최진우와 당신 부인의 분류는 사고 1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호텔 예약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두 여기 있습니다. 민수는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매달 23번씩 호텔을 예약한 기록, 함께 여행을 간 흔적들, 심지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이 사진들은 어떻게 최진우의 옛 동료에게서 입수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대요. 사진 속 은희는 행복해 보였다. 진우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민수는 사진을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것도 증거였다. 더 조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최진우의 과거를요. 강수진은 며칠 후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민수 씨, 최진우에게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요? 네. 25년 전 그가 30대 초반이었을 때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여자를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였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지만요. 그럼 이 사람은 상습적으로 여자를 이용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 부인도 그의 먹잇감이었을 수 있어요. 민수는 더욱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은희에 대한 배신감도 컸다. 아내는 왜 그런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을까?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은희와 민수의 결혼 생활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내면에는 균열이 있었다. 민수는 일에 파묻혀 살았다. 출장이 잦았고 집에 있어도 피곤해서 아내에게 관심을 주지 못했다. 은희는 외로웠다. 여보, 오늘 저녁에 같이 외식할까? 미안, 오늘 야근해야 해. 다음에, 다음에가 언제야? 이런 대화가 반복됐다. 은희는 점점 더 공허함을 느꼈다. 결혼 20년 차,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없었다. 은희는 불임이었고 그것이 그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때 나타난 것이 최진우였다. 회사 프로젝트로 함께 일하게 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힘든 일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진우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은희는 눈물이 날 뻔했다. 얼마 만에 듣는 따뜻한 말인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커피 한 잔이 저녁 식사로 이어졌고 식사는 술자리로 이어졌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남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회사 다녀요. 요즘 너무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건 힘드시겠네요. 진우는 공감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왜요? 잘생기셨는데. 외모가 다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날 밤 은희는 처음으로 진우를 남자로 의식했다. 그의 다정한 눈빛, 따뜻한 미소, 모든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그 후 두 사람의 만남은 잦아졌다. 처음에는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서로를 향한 감정임을 인정하게 됐다. 어느 날 저녁 술에 취한 은희가 진우에게 말했다. 저 요즘 너무 외로워요. 저도요. 은희 씨가 있어서 그나마 버티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다. 진우가 은희의 손을 잡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자꾸 당신이 보고 싶어요. 저도.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호텔 방에서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웠다. 미안해요. 제가 유부녀인데. 미안하지 마세요. 저도 원했어요. 그렇게 1년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됐다. 은희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진우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할까? 어느 날 은희가 말했다. 정말요? 그럼 저랑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정식으로. 진우는 은희를 꼭 안았다. 나도 당신과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들은 설악산 여행을 계획했다. 그곳에서 미래를 의논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수는 마침내 결심했다. 진우를 직접 만나 모든 것을 밝히기로. 어느 날 저녁 낚시터가 문을 닫은 후 민수는 진우의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진우가 문을 열었다. 그는 민수를 보고 순간 얼굴이 굳었다. 당신, 최진우 씨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민수입니다. 최은희, 아니, 박은희의 남편.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황급히 주위를 둘러봤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거실에는 은희가 없었다. 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20년 만입니다. 최진우 씨. 아니, 제 아내를 훔쳐간 도둑놈.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20년 동안 제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속이고 기억을 잃은 사람을 이용한 게 죄송하다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저는 은희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민수는 비웃었다. 사랑? 남의 아내를 꼬드겨 불륜을 저지르고 사고가 나자 기회다 싶어서 낚아챈 게 사랑이라고?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못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저는 진심으로 은희를 사랑했어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내 아내는 당신 것이 아니었어. 민수의 고함에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왔어. 마트 갔다 왔어. 은희였다. 그녀는 거실에 서 있는 낯선 남자를 보고 놀랐다. 누구세요? 민수는 은희를 바라봤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는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자신을 알아보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저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은 여기. 은희가 진우를 가리켰다. 민수는 천천히 다가갔다. 당신 이름은 최은희가 아니에요. 박은희입니다. 우리는 25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20년 전 당신은 실종됐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당신은 기억을 잃었어요. 사고로. 그리고 이 사람이... 민수가 진우를 가리켰다. 이 사람이 당신을 자기 아내라고 속인 겁니다. 은희는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진우를 바라봤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진우는 입을 열지 못했다.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해줘. 이 사람 말이 사실이야? 은희, 사실이야 아니야.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은희는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나는 지난 20년이... 은희 들어줘. 내가 설명할게. 진우가 다가가려 했지만 은희는 손을 내저었다. 가까이 오지 마. 은희는 민수를 바라봤다. 당신이 정말 내 남편이라고요? 네. 우리는 결혼 5년 차였어요. 당신이 실종됐을 때 민수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민수와 은희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다. 은희는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나 기억이 안 나. 그녀는 주저앉았다. 민수가 다가가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은희는 몸을 피했다. 저리 가요. 당신이 누구든 나는 당신을 몰라요. 은희, 내 이름은 최은희예요. 나는. 은희는 혼란 속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진우가 그녀를 안으려 했지만 은희는 그도 밀쳐냈다. 너도 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은희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 사랑만큼은 진실이었어. 사랑? 거짓말로 시작한 게 사랑이야. 방 안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그날 밤 은희는 집을 나와 낚시터 부두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감기 걸리겠어요.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수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은희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고맙지만 필요 없어요. 그래도 입으세요. 아프면 안 되니까. 왜 당신이 내 걱정을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민수는 은희 옆에 앉았다. 당신은 나를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알아요. 25년 동안 함께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나한텐 없는 기억인데. 그래도 당신은 내 아내예요. 은희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우리 행복했나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까 아니면 글쎄요. 완벽하진 않았어요. 역시 은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왜 다른 남자와 그런 짓을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은희, 나는 지금 행복했어요.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진우와 함께 있을 때 민수의 가슴이 찢어졌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 위에 세워진 행복이었어요. 알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요. 내 인생 전부가 거짓말이었다는 게.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물결 소리만이 들렸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희가 물었다.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내가? 네. 당신의 삶이니까요. 내 삶. 은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나는 누구일까요? 박은혜? 최은혜? 아니면 그냥 기억을 잃은 누군가? 당신은 당신이에요. 이름이 뭐든 과거가 어떻든. 민수의 말에 은희는 처음으로 조금 웃었다. 위로가 되네요. 한편 집에서 진우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젠장. 그는 술잔을 벽에 내던졌다. 유리가 깨지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20년 동안 지켜온 거짓말이 무너졌다. 은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은희, 미안해. 그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은희가 자신을 보며 물었던 것. 당신은 누구세요? 그 순간 진우는 선택의 기로에 섰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거짓말을 할 것인가. 나는 당신의 남편이에요. 그렇게 거짓말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잠깐만이라고 생각했다. 은희의 기억이 돌아오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갈 거라고. 하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진우는 진짜로 은희를 사랑하게 됐다. 거짓말로 시작됐지만 감정만큼은 진실이었다. 정말 사랑했는데.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며칠 후 은희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민수와 진우를 모두 불렀다. 두 분 다 들어주세요. 은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두 남자는 숨을 죽이고 은희를 바라봤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박민수 씨와의 과거도, 우리의 결혼 생활도. 민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진우와의 20년도. 이제는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거짓말 위에 세워진 관계였으니까. 진우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나는 은희가 깊은 숨을 쉬었다. 두 분 모두를 떠나기로 했어요. 뭐라고? 두 남자가 동시에 소리쳤다. 나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박은희도 최은희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은희 제발. 진우가 애원했지만 은희는 단호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최선이에요. 나는 내 정체성을 찾아야 해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민수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멀리.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혼자서요? 네. 혼자여야 해요. 그래야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희의 결정은 확고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짐을 꾸렸다. 민수와 진우는 모두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다. 정말 연락도 안 할 거예요? 진우가 물었다. 당분간은요. 나중에
나중에 제 마음이 정리되면 연락할게요. 은희는 민수를 바라봤다. 미안해요. 당신과의 추억을 기억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돼요. 고마워요. 은희는 차에 올랐다. 창문을 열고 두 남자를 마지막으로 바라봤다. 두 분 다 건강하세요. 차가 떠났다. 민수와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민수가 진우에게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당신은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여자를 사랑한 두 남자. 하지만 이제 그 여자는 둘 다 떠났다. 민수는 변호사를 찾았다. 최진우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무슨 혐의로요? 사기, 그리고 신원도용.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후 고개를 저었다. 어렵습니다. 20년이나 지났고 부인이 기억상실증이었다는 의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게다가 부인이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비록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했지만 강제성은 없었거든요. 그럼 그냥 넘어가란 말입니까? 법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수는 고민에 빠졌다. 법적 처벌을 원했지만 그것이 은희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다. 결국 민수는 소송을 포기했다. 대신 진우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민수의 말에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행복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20년 동안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죄를 없애주진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두 남자는 악수를 나눴다. 적대적이지만 모두 같은 여자를 사랑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민수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은희의 빈자리는 여전했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 이름이 없었다. 민수는 편지를 열었다.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어요.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에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걸 보면서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것에 기억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마 평생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과거의 나보다 현재의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진우에게도 편지를 썼어요. 그에게도 용서를 구했고 또 용서를 해주었어요. 우리 모두 피해자였으니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이. 민수 씨, 당신도 행복하세요. 나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우리는 이번 생에서는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그때는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그냥 옛 친구처럼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나를 사랑해줘서. 은희 올림. 민수는 편지를 접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안도도 섞여 있었다. 잘 지내, 은희. 그는 편지를 서랍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진우도 편지를 받았다. 그는 편지를 읽고 낚시터를 정리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는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다. 작은 카페를 열었다. 매일 아침 그는 은희가 좋아했던 커피를 한 잔 내려 빈 테이블에 놓았다. 오늘도 잘 지내고 있겠지, 은희.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다. 함께할 수 없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기억했다.
그리고 제주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은희는 새벽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두 분 다. 나를 사랑해줘서. 바람이 불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만약 당신이 민수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20년을 잃어버린 여자와 불륜으로 시작되어 자신을 떠나 20년간 행복했던 여자를 용서하는 남자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